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야권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해 윤 대통령 불법 폭력 방치 못해입니다.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이죠. 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 오늘 야당 주도 아래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여야 간의 치열한 다툼이 오늘도 이어졌었는데요. 이 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이정식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파업 만능주의로 표하는데 불만을 표한 건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정식 장관께서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환노위 법안 의결을 앞두고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여셔가지고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이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끝까지 나온 거예요?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파업 만능이라고 무슨 천공이에요? 1년 후, 2년 후, 5년 후에 무슨 파업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 다 뭐 얘기 듣고 왔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 장관이 국힘하고만 그럼 환노위 할 거면 국힘하고만 둘이 하든지 국민의힘이라고 국힘이 아니고 국힘하고 하든지 하시라고 하세요. 국민의힘이지. 아니 대통령하고 회의만 나오면 그냥 쭈루루 달라가서 저기 정부 청사 관련해서 기자회견실에 가가지고 아니 뭐 장관이 무슨 대통령 심기 관리하는 자리입니까? 이 야당이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뒤 이어지는 장면들까지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대로 밀어붙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기립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말 이제 슬픕니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퇴장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퇴장하고 싶어서 퇴장하는지 우리가 일하기 싫어서 퇴장하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을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고요.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신발 받으세요. 몸을 치지 마시고. 찬성 9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표결에는 퇴장했지만 이 표결이 이뤄진 뒤 이후에는 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남아 이 항의를 이어가는 장면까지 좀 이어졌었습니다. 네, 민주당 어제부터 이 법안 처리에 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찾기도 했는데 지난해 10월 농성장이 차려진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곳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농성장 앞을 지날 때마다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노동법은 가능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자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석되고 운영됐던 게 사실입니다.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는 안정적 삶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 노란봉투법 지지한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수 있다라며 정부 여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안 당사자격인 이 노조 농성장을 찾았다면 이 법안의 또 다른 당사자죠. 이 경제단체 6곳은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 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무리한 노사 분규로 나라와 기업 경제를 멍들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오늘 한국경총에서 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뭐 노조와 기업, 여야 의견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갈립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지금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노란봉투법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근데 그럼 강재묵 기자, 그럼 이제 상임위 통과하고 이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이제 법사위에 상정되는데 이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여기서도 난항이
또 이제 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60일 안에 법사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이 환노위위원회 5분의 3이 요구할 시에 네. 이 본회의의 직회부도 가능한데요. 아.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또 그 뒤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양측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이 한 번에 또 문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노란봉투법 자체가 노조의 어떤 쟁의 권한을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하는 그런 법안인 건데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오늘을 일부러 맞춘 건가 싶기도 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노조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이 모두 발언을 생중계까지 했는데요. 네. 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라고까지 강한 표현 서슴지 않았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 강한 입장은 여권에서도 앞서 있었었는데요.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정부와 여당 모두 이 노동조합 관련 강한 입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과 폭력을 방치하면 나라가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직접 듣고 오시죠. 시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노조에 대해서 한 이 발언들을 쭉 들어보셨는데 아마도 노란봉투법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죠. 근데 이현종 위원님, 네.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다시 국회에 와서 이거를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만 이게 법안으로 되는 건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미 100명이 넘어서 3분의 네. 2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네. 뭐 거부권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200명 이상이 일단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법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가지는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라는 이걸 청구할 수 제한적으로 없게 만드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네.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대표적으로 지난번 조선해양 파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청업체가 파업을 한 거거든요. 네. 일부 하청업체가. 근데 하청업체 하나가 파업을 하면서 전 공장이 다 스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조 단위의 지금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것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입법을 개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고치기 쉽겠습니까? 지금 법 만들기도 이렇게 지금 뭐 한데 이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하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사용자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삼성이나 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가 수십만 개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그러면 본 회사에서 다 노사관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일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는 저는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고 결국은 이 법 때문에 저는 정책 의도가
결국 정의당이 지금 이 법을 통과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정의당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들어주면서 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네. 그런 정치적인 전략도 저는 숨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같이 이 체포동의안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협력 상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정치적 고려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노조에만 사실 칼을 빼든 게 아닙니다. 칼까지는 안 빼들었지만 경고를 한 곳이 있죠. 바로 금융권입니다. 은행. 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좀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그래서 논란이 된 게 바로 관치금융 논란인데 오늘 또 정무위가 열렸어요, 민지숙 기자. 네, 이 자리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윤 대통령 은행의 돈장치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쓰면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 연이어했는데 금융위원장 오늘 정무위에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질의 직접 듣고 오시죠. 이 오락가락 금융에 이어서 이제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의 실패를 부추기기 시작하는데 대출금융 그대로 놔두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니까 당연히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실 때 좀 민망해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가 지금 서민금융위기의 주범 아니냐. 뭐 누구나 공감을 하듯이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근데 고객의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떤가를 보니까 돈을 분명히 벌었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급 올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는 누구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른바 이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라도 대통령뿐만 아니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김효은 위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은행 개혁은 약간 뭐 별건입니다. 지금 교육, 연금, 노동 외에 지금 추가가 된 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연금 개혁 지금 추진하다가 지지율이 바닥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개혁, 은행 개혁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의 목표와 과정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개혁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이제 작년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7월에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동, 연금, 교육. 이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된다. 그것들은 국민들이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걸 보면 그러면 어떤 목표로 어떤 과정으로 하겠는지 그리고 5년 임기 내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드맵을 짜서 그러면 임기 내에 요만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셋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노동개혁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본질적인 개혁이 아니라 노조를 때림으로써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것들을 때림으로써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발언에 되게 놀랐습니다. 노동개혁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다. 폭력과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국가라는 것이 어떤 국민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법으로 때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 개혁을 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을 해야 되고요. 은행도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지금 은행들이 너무 성과급 많이 받고 명예퇴직금으로 수억 원을 받아간다.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이자 장사한다 이런 식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은행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를 함께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시적으로 은행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엎드리겠죠. 그러면 또 후반기에 가서는 또 다시 은행의 과거 행태가 되풀이되는 과연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구조적인 해결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